그리고 앞에 저기 저희들이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조금 시작하는 저희 무슨 회의 모임은 그 중에 저는 오늘 간담회 진행을 맡은 부평역 지하상가 비대위 대표 손정희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이동주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참석하신 분 소개드리겠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귀한 손님 이동주 위원님은 소개만 깁니다, 위원님. 이동주 위원님은 자영업자 총연합회에서 활동하셨고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시며 더불어민주당의 소상공인 위원장이신 이동주 위원님이 소개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추천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황민규 위원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조칭은 생략하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비대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김기남 위원장님, 그 다음에 강경미 비대위원님, 최명심 위원님, 권영민 위원님, 박원자 위원님, 아니신가요? 이름이 박현자 위원님, 이상우 위원님, 서은자 위원님, 김명사 위원님, 조용임 위원님, 임정옥 위원님, 황민규 위원장님의 환영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이동주 국회의원님을 모시고 우리 인천 지하도상가와 그다음에 전국에 있는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함께 이렇게 생각하고 또 좋은 발전의 길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저희들은 앉아 이렇게 우리 도리로서 저희들도 우리 이동주 의원님께서 해주시는 것 이상으로 거기서 감사한 마음을 꼭 가져야 되고 저희들이 혹시라도 이렇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뭐든지 이렇게 좀 협력해서 이렇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국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하고요. 당의 원내 민생 부대표로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밀접하게 관련 있는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그러니까 중소벤처기업부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상임위에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동주라고 합니다. 제가 사실 여기 부평에서 30년째 살고 있습니다. 여기 지하도상가를 통해서 서울로 출퇴근을 한 게 엊그저께 같은데 정말 와보니까 예전 모습 그대로인데 그래도 예전에 뭐 지금은 시간이 약간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예전엔 복작복작하고 휘황찬란했던 그 옛 모습이 변함이 없는 것 같아서 설 명절을 앞두고 또 여기가 설날 또 이렇게 쇼핑하러 나오는 분들 많이 또 복작복작되면서 그 활기찬 모습을 많이 기대를 하면서 여기 왔습니다. 저는 이제 쭉 장사를 하면서 사실 이제 비례대표로서 국회의원에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왔고요. 사실은 우리 앞에 위원장님도 말씀을 해주시고 그랬는데 상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우리 상인들이 불공정한 어떤 구조 하에서 방치되고 있거나 어떤 이런 좀 뭐랄까요
권한이라든가 이런 권리들을 침해받는 거에 있으면 당연히 제가 나서서 제일 먼저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 명절을 앞두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우리 황민규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인천의 각 지역의 지하도상가를 또 대표하시는 분들이 여기 모이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다시 한번 이렇게 설 명절에 바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함께 와주신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참 그런 얘기를 요즘 많이 듣습니다. 어제도 사실 마포 망원동에 당대표도 같이 가고 저는 이제 따로 이제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그랬는데 요즘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 2년 넘어서 3년 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코로나 2년 동안에도 굉장히 많이 힘들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도 작년에도 여기 한번 와서 상인분들하고 간담회를 좀 했었는데 코로나가 그래도 조금 완화되면서 한숨 돌리는가 싶은데 또 이제 작년서부터 해갖고 전 세계적으로 고유가에다가 고물가에다가 고금리 이 시대가 또 도래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가나 참 이게 설명절 같지 않고 오히려 코로나 때보다도 매출이 안 나온다는 분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원인들이 보니까 고물가로 인해서 고비용으로 인해서 고금리로 인해서 서민들도 지갑을 닫다 보니까 이 쇼핑하러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기도 하고 그런 매출이 줄는데 우리 상인들은 또 매출도 안 나오는 그런 악순환에 빠져서 매출이 안 나오는데 고정적으로 나가야 될 인건비라든가 임대료라든가 이런 고정 비용들은 계속 나가잖아요. 고금리 때문에 임대료도 상승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참 이만저만하게 보면은 우리 상인들은 정말 이 암담한 이런 상황에 엎친 데 덮친 이런 상황에 좀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라 위로의 말씀을 드리기 정말 안타깝고 같이 어떻게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에 우리 위원장님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제재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그래도 좀 여러분들 고민을 좀 해결해 보려고 3가지 내용을 좀 압축적으로 넣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임차인, 전차인 입장에서 보면 임대기간이 되게 짧지 않습니까? 요즘은 통계상으로 보면 3년 장사하면은 뭐 50%만 살고 5년 이상 장사하면은 뭐 30%만 산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건 저는 통계상에 나온 얘기고 그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보니까 그 공유관리 재산관리법에 보면 5년까지만 계약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반 상가 건물에서는 그것도 임차인들이 예전에 뭐 유명한 사건들이 많았는데 제가 지금 당장 기억이 안 나는데 가로수길이나 이런 데서 상인들이 막 싸워갖고 임대차 보호법을 많이 개정을 해서 일반 상가는 10년까지 연장이 돼 있어요. 적어도 저희는 그 수준을 맞춰야 되지 않습니까? 똑같은데. 그래서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갱신기간을 허용하는 걸 이제 넣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위원장님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수의계약도 좀 가능하도록 그래서 상인조합 구성 아까 얘기했던 조건에 맞춰서 상인조합이 인정을 받으면 수의계약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개정을 했고요. 또 중요한 거는 근데 계약기간 갱신도 중요하지만 임대료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임대료 소위 얘기해서 그냥 관리단에서 그냥 막 소유자들이 이제 일방적으로 내려매기는 이런 협상도 못하는 이런 상황을 좀 개선하고자 물가 인상률, 그러니까 3개년, 직전 연도 3개년 평균 물가 인상률에 준해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임대료 인상에 대한 권한도 좀 우리 임차인들을 위해서 강화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사를 하다 보면 권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정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해외로 뭐 이사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고령으로 들어갈수록 이제 또 질병에 걸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사망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고, 다양한 이런 경우들을 누가 봐도 이제 인정할 그 사정이 이해될 만한 것들을 사항들을 좀 만들어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인수인계 양도 양수가 가능하도록 예외 허용 조항을 좀 산입하는 이러한 이제 내용도 같이 이제 좀 전통시장 상점과 관한 법률 안에 개정안을 좀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 3가지 내용으로 해서 개정안을 좀 발의를 했고요. 저희가 이러한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을 위한 생존권 법안이라 좀 이름을 짓고 싶은데, 이런 생존권 관련 법안들은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 국회에서 논의하고 빨리 처리해야 된다, 신속하게. 이렇게 정말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 소상공인들이 그걸 꺾고 정말 안심하면서 장사를 잘 할 수 있는 환경을 빨리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요즘 보면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건들이 많습니다. 우리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설인사 차원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맨날 왜 정치권은 싸움만 하냐, 여야가 나눠갖고 막 그런 얘기들 좀 하는데 참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인생 문제와 관련돼서 하루라도 빨리 저는 국회에서 정쟁으로 이런 문제들을 묵혀둬서는 안 된다라고 좀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야당이긴 합니다. 그래서 정부를 운영하고 여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은 법하나 예산 하나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얘기 드리면 또 이제 그래도 160석이나 되는 다수의 야당인데 힘을 제대로 발휘해달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맞는 말씀이십니다. 근데 이게 어쨌거나 국회가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본회의로 넘어가는 관문에, 길목을 딱 맞는 관문에 법사위가 있습니다. 그 법사위 위원장이, 제가 이 말씀을 좀 자세히 드리는 이유는 저희 법도 그 법사위를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법사위 위원장이 여당을 위원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도 안 열고 쟁점이 되고 있는 법안들은 자꾸 심의를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저희는 이제 일단 제가 있는 상임위에서부터 통과를 하는 게 1차적인데 1차적으로 상임위 통과된 이후에 법사위로 넘어가면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또 그런 여론 작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미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어쨌거나 제가 법을 내고 나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고개라는 옛말이 있듯이 반드시 통과시켜야지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자리는 이런 얘기도 좋고 저런 얘기도 좋고 이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통과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뭐 오늘 논의하는 법안 말고도 이렇게 장사를 하시는 동안에 혹은 또 뭐 일상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정치가 이런 것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기탄 없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성조 의원님이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시간 내주시고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들 여론도 좀 들으시려고 이렇게 오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이게 이제 전통시장법이 상정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잖아요. 네. 예전에 이게 대통령 특별법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이게 제가 예전에 그러니까 2008년도에 상인회장 해가지고 이거 대통령 특별법 이걸 등록을 했어요, 구청에. 해서 그 지원도 받고 행사도 해봤는데요. 지금 우리 상인들에 의한 법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던가 이런 데는 그냥 뭐 조합식으로 해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별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혜택도 많이 받고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데 저희 지하상가 같은 경우는 법인이 있어요. 관리법인이 있고 상인회가 있다 보니까 법인에서는 관리법인에서는 구청에 가서 이 등록을 전통시장법 등록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자격이 안 돼요. 그래서 관리법인의 자격으로 가면은 전혀 할 수가 없는 법이고 그러다 보니까 각 상가마다 관리법인하고 상인회하고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 이게 된 거죠. 등록이 된 거죠. 법인으로 다. 그런 데는 운영이 잘 되고 있어요. 지원금도 뭐 거기 받는 데만 막 20몇 억을 받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지하상가의 관리법인하고 상인하고 두 군데로 분리된 그런 상가는 매일 싸움만 하고 있어요.
국회에서 여당 야당 싸우듯이 뺑 싸워요. 지원금도 못 받아요. 그래서 이 활성화도 안 되고 진짜 너무너무 힘들고 이런 법을 갖다가 우리가 법인에서도 같이 할 수 있는 법이 있을까요? 제가 어제 여기 목을 좀 많이 가리는 게 있어서 마스크를 좀 쓰고 하겠습니다. 그래도 잘 들리도록 크게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이게 회복은 쟁점이었고 사실은 이제 여기 의문을 다 배부를 하신 것 같아요. 여기 잘 정리를 하셨는데 공유재산법과 상위법이죠. 국법으로 있는 공유재산법하고 인천시가 이제 이런 지하재산과 공유재산과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서로 불일치하고 어떻게 말하면 이제 엄격하게 공유재산법이라고 하는 상위법의 근거에서는 불법인 위법사항인 조례를 제정을 해갖고 운영을 해오다가 그게 이제 작년? 재작년인가요? 행안부에서 이제 이거를 행정소송을 걸어서 이제 조례가 위법하다 해서 조례가 폐기되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저도 여기 같이 이제 와갖고 우리 이성만 의원하고도 뭐 같이 상의도 하고 법안을 어떻게 좀 그러면 이거를 행안부를 그때 행안부 장관 만나러 가기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이성만 의원이. 그래서 사실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작년 연말로 별다른 개선이 없이 그냥 이제 유양해야 흘러온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각각 상황들이 다 개인별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어쨌거나 조례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됐죠. 그리고 정말로 공유재산법으로 이제 지금 처해 있는 현실을 맞닥뜨리고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공유재산법에 나와 있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양도, 양수나 전대는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잖아요. 이건 이제 진짜 법의 형식적인 논리고 사실은 근데 이게 정책적으로 보면은 지하도 상가가 이제 만들어졌던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지하도 상가가 어쨌거나 뭐 방공호 기능으로서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단되어 있고 대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런 배경의 필요성에서 지하도를 파고 거기에 근데 이제 공유지로서 이거를 만든 다음에 어쨌든 놀려두기 뭐하니까 상가로 이렇게 해서 탈바꿈 해갖고 자본을 유치하고 그 공간에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계약을 맺어갖고 이제 공간을 이제 상권으로 좀 탈바꿈하시는 과정들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진짜 수십 년이 된 상황입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형식적인 아까 얘기했던 공유재산법보다는 우리가 관습과 어떤 이런 문화적인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 시대를 맞춰서 조례에서 많은 부분을 좀 상당 부분 재량을 갖고 법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제 와갖고 이제 그 오래된 공유재산법의 틀에 또 맞춰갖고 이제 일반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당하고 굉장히 좀 불합리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이라는 거를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충돌을 하다 보니까 이 공유재산법을 개정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근본적인데 그 공유재산법을 제가 건드리려고 그걸 통해서 이 개선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그러면 제도화된 권력 이른바 지자체 권력 단체장들 그다음에 행안부 뭐 이렇게까지 다 관료들하고 싸워야 되는 문제인데 제가 이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다시 좀 이제 턴을 하게 된 게 그래도 우리 소상공인 문제, 민생의 문제만큼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역 경제를 책임지기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중소벤처기업부라고 하는 데는 소상공인들과 관련돼서
기왕에 이제 임대차보에 대한 필요성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들이 많이 하소연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는 부처고 그거에 대해서 행정을 해야 되는 부처이기 때문에 중소벤처부하고 같이 좀 그러면 전통시장법에다가 이 지하도 상가 문제를 좀 담아보자 해갖고 이제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라는 쉽게 표현해서는 그래서 방법을 이제 B플랜을 이렇게 좀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근본적이라면 지금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관한 법률로 해서 갱신 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임대료든 뭐 대부료든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양도 양수에 원래는 안 되지만 그래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사망하거나 뭐 해외로 이전하거나 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사유가 발생했을 때 양도 양수 제한적으로 가능하도록 하는 것들 이런 부분적인 것더라도 저기 담아내서 좀 풀어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공유재산법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권리관계에 있어서 생기고 있는 모순들이라든가 현 시대에 맞지 않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바꿔야겠죠. 그래서 그 두 가지 얘기를 다 포기할 수는 없지만 조금 더 우리가 빨리 하루가 급한 상황에서 먼저 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다가설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계단식 방법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좀 나아갈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려고 이제 상가임대차법 전통시장보호법으로 좀 내용을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좀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언뜻 이게 과연 내가 지금 당장 쫓겨날 판인데 조례가 없어져갖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안 같지는 않아 보일 거고 그래서 답답한 부분을 많이 하소연을 하실 것 같은데 그 부분까지 이제 저희가 전면적으로 법 개정을 준비는 해야겠지만 제가 앞에 잠깐 말씀드렸던 것들을 저도 부딪혀 보니까 이 관료들 행정이 지방자치 50년 뭐 굉장히 오래된 이 역사를 뚫고 그 문제를 바꿔내는 게 생각보다 더딜 것 같고 녹록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전통시장법으로 어떤 막힌 숨통을 조금이라도 튀어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근본적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반드시 공유재산법 개정안이든 뭐든 합리적인 제도에 대해서 안을 만들도록 계속 포기하지 않고 연구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임기 안에 그 방법도 좀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답답한 마음에 한번 우리 이동주 국회의원님께 좀 하소연 좀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지하도상가 비상대책의 총위원장으로서 역할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인천인들이 아픔도 알고 또 그 다음에 참 얼마나 참 고통스러운지 좀 이해가 되거든요. 특별하게 사실 저희들 인천지하도상가는 제가 거기다 요약해서 드린 것처럼 정말 뭐 우리가 봤을 땐 상식적으로 보나 그냥 법적으로 보나 아까 소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 조례를 제정한 것 자체가 사실은 이제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고 그래서 거기서 상위법에서 만들지 말라는 걸 만든 것은 완전 사기를 친 거거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도 말씀드린 것 공무원들의 직무이라는데 지금 방금 우리 사회 보시는 손정희 사장이 이렇게 해서 그럼 사지 마라. 그럼 우리는 안 된다고 그냥 공무원이 당연하게 공무원이 할 도리를 했으면 이런 사실 피해가 없었을 텐데 불구하고 20년 동안 아무런 이렇게 조치도 취하지 않다가 이렇게 사람이 수천억, 사람이 지금까지 죽어나가는 사람은 수도 없고요. 그 다음에 정신병, 그 다음에 사실 스트레스로 쓰러지는 거, 장애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저께 1월 16일 날 우리가 인천시 앞에서 450여 명이 어른들이 정말 노고의 몸을 이끌고 와가지고 시위를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죽을 만큼 힘들다는 거 보여드렸어요. 그리고 2월 달에는 우리가 정말 정말 우리가 온 힘을 기울여가지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앞에 가서 차가 10대 20대 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무슨 짓이라도 다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답답한 게 사실 이런 겁니다. 근본적으로 인천시가 불법을 저질렀고 지금 공무원들 직무유기인데 지금 그 자세가 뭐냐 그러면 몸민간이라 그러면 우리 임차인들 위해서 뭔가 이렇게
살릴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법에서도 이제 경과 규정이라 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불법에 따라서 자기들이 또 그런 불법으로 만드는 것에 대해서 정당한 양도양수 전대가 된 데에서 투자를 해서 이렇게 모든 돈 빚까지 내서 이제 했다 그러면 세법으로 신법에 있어서 또 이렇게 자꾸 감사원에서 하지 마라 그러면 당연히 바꾸는 거 맞습니다. 대법원에서 걔네들 이준식 해결했다는 것은 뭐 우리한테 우리가 자기들이 옳다가 우리가 그러다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맞춰서 옳게 고쳤다. 그렇다 그러면 당연하게 우리 국법에 따라서 우리가 양도하고서 전대를 해서 진짜 막 심한 피해를 본 사람한테는 정당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 과정은 아예 도외시한다는 거죠. 그리고 최소한 연착륙이라도 해야 되는데 2년 달랑 주고 돈 엊그저께 이렇게 말씀하니까 한 4, 5억 주고 한 가지 샀는데 그냥 몇천만 원 받아먹고 그냥 나가라. 이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천시 태도라든지 국가의 태도가 그렇습니다. 행안부도 마찬가지고 감사원도 마찬가지. 배짜라 그러고 너희들 법대로 해라. 법에서 찾아가라. 이것이 정말 이렇게 인천시가 해야 될 행동이고 그럼 국가가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지 꼭 우리가 이렇게 7, 80대 나가고 노고를 읽고 그냥 목발 짚고 휠체 타고 오시는 분들이 청와대까지 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그냥 이렇게 정말 물불 안 가리고 용산 참패같이 이렇게 해야지 꼭 이렇게 문제가 해결하는 거지. 답답하거든요. 정말 이런 거 차라리 이런 법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제도를 이렇게 국민들의 국가 기관으로부터 해서 이렇게 엄청난 피해를 제대로 피해를 못 해주는 거 지방자치단체는 징계를 주고 진짜 완전 옷을 벗고 징벌까지 줬었는 그런 법을 사실 만들어줬으면 하는 생각도 간절합니다. 물론 될 수 없는 얘기지만 어쨌거나 우리 임차인들이 여기 모인 것은 정말 그 정도로 피해가 막심하고 아마 2월 중에 반드시 저희들이 가서 집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사회적으로도 대혼란이 올 수도 있고 틀림없이 아마 방송이라든지 아마 중앙행정기관에서 아마 그것을 눈여겨봐 주시고 그때는 우리 의원님께서도 그때도 저희들 조금 더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정말 답답한 것을 정말 우리가 지역 신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신문 매수나 광고 홍보 때 저희들 입장을 전혀 대변하지 못해주고 그리고 저희 일간지라든지 방송 같은 경우는 사회적 인식이 잘못됐죠. 우리 인천 지하도 상가는 또 다른 사실 어떤 피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불로소득이라든지 사회적 형평성, 특혜라는 말로만 자꾸 포장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저희들은 서울까지 나가서 정말 완전하게 정말 이 고정관념을 깨서 정당한 보상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리미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손을 쓰고 발로 움직이고 해결했었어야 되는데 음식 중에서 묵히고 삭히면 좋은 게 된장이지만 일은 묵히고 삭히면 커진다라는 게 교훈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평 상권에서 상인운동을 시작하면서 지하도 상권에 대한 문제는 꽤 오래전부터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과정이었는데 시한폭탄도 이제 그냥 하루 이틀이 아니고 한 10년씩 안고 살다 보면 무뎌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까 정확히 하면 감사원에서 이걸 지적하면서 조례를 변경을 하려다가 이제 뭐 행정법원까지 올라갔다가 뭐 과정들이 그랬던 걸로 제가 다시 생각해보니까 기억나는데 이제 법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또 그 서로의 약속을 규정을 해서 법률로 명문화해갖고 분쟁이 있었을 때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기준으로 이제 법을 만든 건데 오랫동안 우리 지하도 상가만 놓고 보면 관습과 이 안에서 폭염되었던 여러 가지 상행위들에 비춰봤을 때 그걸 방조하고 오히려 그걸 활성화시켜왔던 이런 정부 정책에 기인한 이 산물인데 만들어진 산물인데 이제 와서 이거를 부정하는 그런 좀 법치주의 법률로 잣대만 들이대는 거는 굉장히 부당하죠. 그럼요. 심지어는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같이 싸워볼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이게 법률을 바꾸는 과정은 아까도 뭐 충분히 얘기 관해서 나왔기 때문에 금방 걸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방식으로라도 정치적으로 협상을 하든 시행령이든
여러 가지 예상들을 갖고 좀 만드는데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저희가 좀 인천시나 행정부, 행안부를 좀 국회로 불러든 우리가 같이 대표단을 꾸려서 국회의원들도 같이 찾아가든 해서 하고 여기 시당에 제가 이제 시당의 소상공인 위원장도 맡고 있습니다. 인천시당에. 그래서 우리 여기 행안부에 마침 또 우리 시당 위원장이신 우리 김병 위원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우리 김병 위원장님하고 우리가 또 굳이 뭐 하면은 개항에 계신 이재명 당대표도 좀 불러서 인천시 지하도 상가 문제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좀 앞장서서 적극적으로 풀 수 있도록 당에 돌아서 같이 좀 제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전하겠습니다. 설 전에 정말 이렇게 한편으로는 여러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도 나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긴 하지만 정말 이만저만 걱정이 태산같이 쌓이는 분들을 보니까 너무 위로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돌아와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설 명절 또 행복하게 그래도 잠깐이라도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건강한 연휴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